여러분 반갑습니다. 우원파입니다. 지난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도 월요일 아침 이렇게 파이코인과 관련되는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주요한 정보들 공유해 보고 싶습니다. 지난 주말에는 저에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당히 사기 행위가 있다는 것이 중앙일보에 크게 뉴스에 나오니까 아직도 제가 파이코인 하고 있는 것에서 반신반의하고 있는 우리 집사람은 당신 지금 파이코인도 이와 같은 사기 행각에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고 상당히 걱정을 하길래 제가 충분한 설득을 하더라도 어차피 의심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러고 난 그 다음 날 저희 그 유튜브 홈페이지에 모든 영상에 댓글이 수백 개가 달렸습니다. 이렇게 스캠 같은 이런 코인을 소개하면서 어떤 사람이 코인을 소개하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코인이냐, 나도 그걸 코인을 샀다, 그 코인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야, 이렇게 그 어떤 특정 코인을 소개하는 것은 정말 작전 세력이 이렇게 하는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아이디를 가지고 이렇게 댓글을 달 수가 있는가 하고 저도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마치 옛날에 제가 원자력 연구소 다닐 때 활트에 텃밭을 하나 가꾸고 있었는데, 이 텃밭이 한 2주간 출장을 갔다 오고 나면 텃밭에 잡초가 너무 무성해서 더 이상 잡초를 빼려고 하면은 어려우니까 텃밭을 포기한 적도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서, 야, 앞으로 유튜브를 하지 말라는 뜻인가 하면서 상당히 좀 망설였는데, 뭐 댓글 하나씩 삭제를 하고 나니까 한 몇 시간을 보내서 이제 정리가 되는 걸 보고, 야, 정말 앞으로 이와 같은 스캠 또는 사기 이런 거에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될지, 앞으로 파이코인은 그와 같은 일은 없을 것인지 정말 염려스러워서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앞으로 코인과 관련 사기 행위가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도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조심이라는 게, 파이코인에서 가장 조심은 비밀 구절 24개를 절대 노출시키지 않는 것 외에는 어떤 사이트든지 들어가 보고 경험해 보고 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영상을 하면서 좀 더 확인을 하지 못하고 올렸던 영상 중에서 그 코사시에 관련되는 얘기들을 몇 번 너무나 반가운 소식들이기 때문에 올렸고, 그것이 이제 논란이 되다 보니까 코사시는 코아팀이 아닙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서 마치 제가 올렸던 그 정보들이 페이크다 하는 걸로 이제만 알려져 있어서 저도 어떤 면에서는 걱정을 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조조파이라는 친구가 올렸던 정보를 계속 보면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기트허브에 올렸던 코사시의 정보는 사실인데 그것이 직접 파이코인하고 연결을 시킬 수는 없지만은 언젠가 오픈넷에 가면 연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코사시의 어떤 내용들은, 정말 기술적으로 혁신적인 내용들은 그대로 믿어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그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그 코사시의 주요 혁신들이 정말 우리가 앞으로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파이 넥서스 자율 뱅킹 네트워크라는 것하고 이와 같이 이제 파이 트위트 페이 통합, 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정말 앞으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언급을 했던 것들이 결국은 페이크는 아니고 사실이었지만은 아직 파이코인하고 연결시켜서 얘기할 수는 없다. 단지 그 당시에 좀 문제가 됐던 거는, 기더브에 이 코사시가 올렸던 것 중에 6월 1일이 오픈 메인넷을 갈 것이라는 6월 1일을 언급을 했던 거는 제가 볼 때는 하나의 레퍼런스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6월 1일 오픈되는 것 아니냐고 올렸던 것은 정말 그거는 페이크 뉴스였고, 또 하나는 그 G12가 314159라고 올렸던 것은 하나의 레퍼런스로서 가격이 책정되면은 이와 같은 것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다시 이제 G12가 314159를 언급을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러한 같은 것들이 이제 그 마치 코아팀하고 연결시키면 전혀 안 되니까 이건 완전히 페이크 뉴스다라고 했지만은, 실제 기트허브에 올라왔던 그런 그 코사시가 만들었던 엄청나게 많은 코드들은 제대로 된 코드였지만 아직
그 네트워크하고는 연결은 되어 있지 않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올렸던 정보가 순수한 페이크 뉴스의 잘못된 정보가 아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저는 다행스러웠다. 지난주에 나왔던 뉴스 중에서 제가 상당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국회 공청회의 어떤 암호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보고 있는가. 실물 자산 그 토큰화에 대해서 공청회를 개최했는데 그때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이것이 이제 블록체인의 어떤 그 정보 수용성이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정보를 챙겨봤습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이제 전통 금융에서 블록체인의 잠재력과 그 위험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블록체인의 잠재력에 대해서는 이제 주로 실물자산 토큰 업계 대표들이 여기에 이제 참석을 했습니다. 물론 대표들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블록체인에 대해서 장점과 그런 그 운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테고, 위험성에 대해서 언급한 것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다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전통 금융에서의 블록체인 활용에 대해서는 효율성의 향상과 비용 절감을 위해서는 이게 필요하다. 효율과 비용 절감. 비용 절감도 엄청난 비용 절감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이 분산 원장 기술, DLT, 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이 DLT가 금융 시스템의 사일로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금융 시스템은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중앙화에 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가 사일로니까 이것이 무너지면은 모든 것이 무너지니까, 이렇게 분산 원장 기술로 무너진 것은 분산 원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일로와 같이 무너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포인트를 해서 앞으로 엄청난 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러면서 컴플라이언스가 내장된 상호 운용 가능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이 이제 컴플라이언스가 내장된 상호 운용 가능한 인프라. 이게 우리 파이 네트워크가 컴플라이언스를 가지고 있고 앞으로 상호 운영하기 위한 그런 그것도 여기에 포함시킨다면 우리가 가야 될 그런 길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이제 토큰화가 기존 금융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은, 그래도 부정적인 쪽의 의견이 또 있는 것은, 거기에 이제 하원 의원 중에 이제 브래드 셔먼이라는 친구가 있고 힐러리 엘렌 교수가 토큰화 역량에 우려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그 엘렌 교수는 퍼블릭 비허가형 블록체인은 피할 수 없는 비효율성과 운영상의 취약점이 있다. 이렇게 퍼블릭 블록체인을 비허가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이런 그 운영상의 취약성을 언급을 하고 있길래, 이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고 제가 한번 그 워싱턴 대학교에 이분의 그 패컬티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양반은 상당히 그 이력서에 많은 것을 언급을 했는데, 한 7페이지 가까이 언급을 했는데, 이 양반이 블록체인 기술과 관련돼서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는가 들여다보니까, 양반은 주로 이제 시드니 대학교에서 나와서 그 뱅킹 로, 은행법, 그리고 금융기관 및 소비자 금융 서비스의 정권 규제, 이러면서 금융 안정성에 상당히 초점을 두고, 여기에 뭐 최근에는 디지털 아세트에 대한 내용도 발표하기도 하고, 페이먼트, 퓨처 오브 페이먼트, 크립토 커런시 앤드 스테이블 코인, 이와 같은 내용도 언급을 하기도 하고, 이분은 기존 금융의 방어용으로 크립토를 연구를 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분은 이제 법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주로 얘기를 했고, 이런 그 블록체인의 기술 자체는 잘 모르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런 느낌도 받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이분이 했던 말이 블록체인이 혁신적인 기술일 걸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독립기술자로부터 제한적이고 문제가 많은 인프라임을 배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허가가 필요 없는 공공 블록체인은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했던 대부분의 문제에 잘 맞지 않는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이렇게 이제 허가가 필요 없는 공공 블록체인이라고 이런 표현을 쓰면서 이와 같은 것이 문제가 있다고 이제 지적을 했는데, 사실 그 니콜라스 박사가 했던 말은 파이코인, 파이에서는 우리는 세상에 없던 방식으로 일을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이 이제 블록체인이고 이게 파브릭 블록체인입니다. 이렇게 이제 웹3 선두주자로서 아직 가보지 못한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 칭타 팬 박사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아직 익숙하지 않는 그런 블록체인 세상을 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앨런 교수 같은 이런 분들이 블록체인을 좀 안다는 것은 정말 기초적인 지식이고, 이것이 이제 기존 금융권의 은행법이라든가 이런 그 금융권의 안전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들이 파브릭 체인은 비허가형이다, 이런 것을 강조하고 있어서 별 큰 알맹이 있는 내용은 없었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거기에 이제 청문회에 참석했던 그 토큰 자산 업체의 대표로서 나왔던 사람은 그 정권형 토큰 플랫폼의 시크리타이저 CEO로 있는 그런 칼로스 도밍고라는 여자분인데, 이분이 이제 했던 얘기가 상당히 암호화폐 규제의 명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연히 이제 강조했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강조를 했지만은, 제가 이제 관심을 가졌던 것 중에 하나는 SPBD 특수목적 블록과 딜러의 특권 확대를 촉구를 했습니다. 이 특권 확대를 촉구해서 이렇게 새롭게 개발되어가는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달라, 이런 언급을 하면서 했던 말이, 정권과 현금의 효율적인 온체인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SPBD가, 즉 특수목적 브로커 딜러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금을 보유 가능하게 해줘야 된다. 현재는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정권이 토큰화되면은 토큰의 온체인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을 그 결제금으로 만들어 줘야만 정권화 토큰 이와 같은 것을 이 온체인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실질적인 그런 요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요구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도 이렇게 특수목적 브로커 딜러가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그 정권의 결제가 가능하게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이제 게르 겐슬러 얘기가 그 블랙록이 현물 이더리움 ETF를 신청해 놓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얘기를 하면서 그 SEC의 게르 겐슬러 위원장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포인트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봉커 ETF에 관련 질문을 했는데, 이게 이제 CNBC 짐 크래머라는 친구가 인터뷰를 하면서 봉커 ETF도 앞으로 ETF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옛날 같았으면 겐슬러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비난스러운 발언을 했을 텐데, 봉커와 관련되는 그런 민코인에 대해서는 정보 공개가 다소 불실하기 때문에 이것은 쉽지 않다, 이런 포인트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겐슬러는 다수의 토큰이 투자 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투자 결정에 필요한 정보뿐만 아니라 법이 요구하는 정보이기도 하다, 이러면서 정보가 부실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을 못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하면서, 옛날에는 모든 토큰은 정권이기 때문에 정권에 준해서 규제를 하던 것들을 정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럼 그 얘기는 적절한 정보 공개가 되면은 봉커라든가 이런 민코인도 허용 가능한 것을 암시한 것 아니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게,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암호화폐 시장은 사기꾼으로 만연하다고 이렇게 이제 비난을 퍼붓던 그 게리 겐슬러가 좀 더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낄 수 있는 이런 것들이고,
ETF 현물 출시 일정에 대해서 이제 질문하니까 이 출시 일정은 이제 제안서의 수정이랄까 이런 절차가 발행사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이와 같은 식으로 좀 유연한 발언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저도 좀 이제는 그 바이든 정부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구나 하는 이런 느낌도 받아봤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큰 긍정적인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 여기에 이제 제가 상당히 의미를 둘 이유가 하나 나왔던 게, 웨시네스는 미국 상원 의원이 대통령의 디지털 자산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끼워 넣기 했다. 이런 표현을 썼길래 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끼워 넣기 하다니 이게 무슨 법안을 끼워 넣었다는 건가 했는데 2025년 회계연도 정보승인법에 테러 자금 조달 방지법 개정안을 여기에 올려놨는데, 여기에는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의가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고, 분산 원장 또는 유사한 기술을 사용해 배포된 통신 프로토콜, 스마트 컨트랙트, 소프트웨어 등 이렇게 이제 광범위한 정의를 내려놨는데, 사용자는 고객 확인 제도, 즉 KYC를 준수해야 하고 허가받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만 이용이 가능하다. 야, 여기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테러와의 전쟁을 과장해서 디지털 자산을 통제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법안이 여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걸로 해서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상당히 비난을 하고 있고, 저는 여기에서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용자 고객 확인 제도 KYC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파이 네트워크는 이미 그 어렵게 해서 KYC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뭐 한 1,000만 명 이상 KYC가 됐고, 물론 이제 다시 라이브니스를 이중으로 체크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아직도 겪고 있지만은 어쨌든 오픈 메인넷으로 가기 위한 준비 단계의 KYC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이고, 블록체인 네트워크, 허가받은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것은 문제가 없을 때는 뭐 허가를 다 받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우리 파이코인은 뭐 언제든지 필요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파이 네트워크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서 이와 같은 법안이 우리 파이 네트워크에는 불리하게보다는 상당히 유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겠구나. 몇 되지 않는 유망한 그런 그 블록체인으로 남을 수 있겠다 하는 이런 느낌도 받아서 우리 파이코인에게는 상당히 호재 뉴스다. 저는 이와 같은 말씀도 드립니다.